38번 풀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38번 문제 보자. x제곱이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요. 맞죠? 네. 자, 여기 있는 문제, 기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뭐냐면 지금 너네가 지난번에 아셈 하이메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로 진행했던 테스트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앞에 있는 기본 문제, 기초 문제인가? 기본 문제인가? 아무튼 이름 모르겠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업그레이드판이에요. 너희가 질문한 38번 문제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봐봐.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네. 그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너희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구할 수 있겠니?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또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이 구할 수 있겠어요? 1을? 네. 오케이? 여기 있는 거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x제곱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데 x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구할 수 있겠어? 뭐 하는 거야? 얘 가지고 누구 먼저 찾기? 얘 찾을 수 있지? 아까 찾을 수 네. 있다면서 너희가 맞지? 그리고 얘 가지고 누구? 얘 찾을 수 있겠지? 맞아? 네. 방금 너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지금. 네. 자, 그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누구?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져 있을 때 오케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거 한번 구해볼까?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x 3승분의 1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구하면 돼?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그렇지.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 따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 x제곱 x제곱인 녀석들 근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명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두 녀석 봐봐. 뭘로 묶어줄까? 2로 묶어주면 x가 아니라 2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의 형태로 만들어졌잖아. 네. 그러면 역시 뭐야? 저 녀석을 알고 있을 때 얘를 알고 있을 때 누구?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얘가 주어져 있을 때 누구? 요거 구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잖아. 맞아?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6번 말고 누구 37번 같은 문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는 풀 수 있겠냐 너희가?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풀었어 37번? 아니. 근데 왜 질문이 아니야? 38번은 질문이고. 이 이건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8번은 어려워 보였어. 어려워 보여서 풀지도 않고 어려워 보이니까 질문이라. 자, 그러면 38번 뭐? 형태를 조금 바꿔보자. 지금 형태처럼 뭐? 지금 형태보다 조금 더 기본으로 가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위에서 쓴 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 구하라고 하지. 네. 맞지? 그럼 구하라고 하는 녀석부터 조금 바꿔보면은 어떻게 한다? 뭐 3승부터 쓸까?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맞아? 네. 그 다음에 누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 누구? 37번 너희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먼저 풀고 진행하자. 저는 이쪽으로 똑같지 않아요? 아니? 뭐가 똑같아? 자, 뭐지? 지금 내가 왜 이걸 풀어보려고 하냐면 자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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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요? 자
잠깐만 있어봐. 7시 넘었습니다. 자, 아무튼 보자. 방금 내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봐봐. 여기 있는 게 나와 있을 때 얘를 구하는 녀석. 어떻게 돼요? 제곱 전체 제곱해가지고. 그렇지. 2 빼버리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뭐가 주어져 있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고 주어져 있지?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니잖아. 말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얘는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라고. 그럼 얘는 분명히 어떻게 생긴 거야? x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구하라는 얘기지. 얘는 그냥 3이라고 대입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녀석 구해와야 되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합차 공식으로. 아니 지금 합차 공식 썼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얘만 알고 있다. 얘 가지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서 보자고. 이렇게 하면 돼. 자, 오른쪽 열리. 연립을 하려면 식이 2개가 필요해. 지금 식이 2개냐? 한 개. 근데 그리고 연립을 하려면 문자가 2개야. 그러니까 연립을 하는 거지. 지금 문자 하나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수 이용해서. 오른쪽 수 이용해서 어떻게? 자, 지금 너네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어? 네. 뭐가 주어져 있고 너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을 깝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까? 합을 아는데 차를 구하기. 그게 뭐야? 차분하는 게 차를 가지고. 너희들 곱셈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지난 시간에 외웠어요. 곱셈공식 변형 외웠어 안 외웠어? 배웠어요. 거기에서 합과 차 나온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걸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넘어가면 뭐하니 이제 가서. 야, 요 봐. 뭐야? a 마이너스 b를 구할 거야. 뭘 아는데? a 플러스 b를 할 때.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아, 4 a b. 그래. 아, 이걸.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x x분의 1이면 얘 가지고 뭘 찾아와야 돼 너희들은? x x분의 1 제곱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4 두 개 있고 곱해봤자 1이니까 그냥 4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9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거든. 아 지금 5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았지? 자 그럼 여기에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얼마야? 루트 5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몰라요. 제곱했을 때 오면 그냥 제곱하기 전에는 플러스 루트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올 수도 있지. 근데 왜 루트로 대답했어? 저거. 어?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아이고, 플러스 아니야. 자 정리를 해봐. 머릿속을 정리를 하라고. 일단 첫 번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분명히 오라 했어.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맞는데 한우라 네. 맞아? 맞긴 한데 내가 질문이 뭐였어?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양수가 맞아? 그걸 물어봤는데 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대답하냐고. 자 그리고 한결이 1보다 크면 확실히 얘가 양수 맞아? 염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1은 4여서 음. 루트 4는 2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x가 1보다 커. 그럼 x분의 1은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잖아. 1보다 큰 놈에서 1보다 작은 놈을 뺐는데 당연히 양수지. 맞아? 네. 그렇게 찾아줘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루트 5가 된다고. 이렇게 너네가 그림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시키니까 아 이건 당연히 루트 5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네. 오케이? 고등수학은 중등수학과 분명히 수준 차이 난다고 했다. 알겠어요? 네. 긴장을 한시도 늦추지 마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x-x분의 1이 얼마? 루트 5인 걸 찾았으니 이제는 답은 나왔잖아. 여기다 뭐 루트 5 넣기만 하면 이제 답 나왔지. 답을 넣는데 3루트 5. 알겠어? 네. 자, 37번 해결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넘어가 보자? 38번. 38번으로 해보자. 자, 방금 내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 녀석 적어보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
요렇게 주어져 있다고 문제를 바꿨어. 알았어? 네. 자, 저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분명히 삼승들끼리, 제곱들끼리 따로 묶어줬더니 요런 식으로 식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지금 너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찾아와야 되고 얘를 찾아와야 하며 얘를 찾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나? 알겠어? 네. 자, 주어져 있는 녀석을 다시 한번 보자. 뭔가 x 더하기 x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그치? 네. 근데 그 형태를 너네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양변을 뭘로 나눠봐? x로 나눠봐. 왜? x랑 x분의 1 만드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야. 알았어? 그럼 양변을 x로 만들어주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제 누구? 요 마이너스 2x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로 남아있겠지. 그걸 우변으로 넘겨봐. 그럼 뭐가 돼? 플러스 2로. 다시 한번 식을 써볼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라고? 2가 된다고요. 넘어갔으니 플러스 2로. 맞아? 네. 확실히 알겠어? 네. 그럼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가지고 얘네 세 개 구해오면 되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뭐야?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 뭐가 끝났어? 얘 어떻게 구할 건데? 얘 세제곱 해가지고 빼요. 빼는 거야? 아 더해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어서 와. a 플러스 다시. 자, a 플러스 b의 상승이 뭐예요? a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B. 그거 말고 3의 b로 묶은 거. A 세제곱 더하기 3AB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내가 할 때는 그 사선 좀 빼고 하자. 네. 사선 빼고. 아니. 그거 플러스 B 세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얘가 뭐야? 종욱이 책 얼른 펴라. 네. A 선승 더하기 B 선승 더하기 3AB에다가 A 플러스 B잖아. 그렇지? 네. 그럼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였어? 3승 플러스 B 3승이었다 진짜. 그러면 식을 어떻게 바꿔버리면 되는데요? 이걸 빼주면 돼. 이걸 넘겨버리면 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데? A 더하기 B의 3승에서 3AB 곱하기 A 플러스 B를 빼면 된다. 그치? 자, 그럼 이번에 누구?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찾으려고 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공식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불러봐.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 AB 그 가로 열고 A 한 다음에 마이너스 B. 얘 안 본 상태에 이거 찾을 수 있겠어? 네. 외워봐야 된다. 알았어. 네. 그러면은 지금 요거 다시 써봐. 어떻게 돼? 얘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3승에서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x 곱하기 x분의 1까지 생략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잖아. 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잖아. 주어지는 게 뭔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맞아. 네. 두 번째 얘는 어떻게 찾을까? 아까 그거 그 방법 아까 그 방법이 뭔데? 그 3일 치료했던 걸로. 그게 왜 필요해? 그거는 합차 공식이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 구하는 거니까 합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한 거고. 지금은 제곱 플러스 제곱이잖아 이 양반아. 응? 공식 똑바로 안 해요. 공식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지금 똑바로 외운 거야 이게? 응? 조욱이 숙제 다 했어? 좀 많이 풀었어요. 좀 많이 푼 거 말고 다 했냐고. 다는 안 했는데 어디까지 했어? 뒤에 그거 빼고 다 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전까지는 했어? 네. 그거는 왜 못했어? 이거요? 너무 많았어요. 자,
지금 너네한테 필요한 공식이 뭐냐면 제곱 플러스 제곱을 구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맞아? 뭘 아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알고 있는 건데? x 그게 2라는 거. 아니 공식 쓰고 있잖아 지금. a-b의 제곱에서 구하는 방법 요거잖아요. 네. 그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로 연결이 안 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네. 종욱이도 알겠냐? 네. 그러면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x-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더하면 끝나잖아요. 맞아 아니요?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지. 네. 플러스 2. 알았어? 아니면 뭐 이건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x-x분의 1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x-x분의 1만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뭔지 알겠어? 알겠어? 지금 여기 있는 형태의 문제들 단계적으로 너희들이 알아둬야 돼. 알았어? 전부 다 시험에 나오겠지. 물론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어떤 거? 얘 아니면 얘겠지. 위에 있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 이미 풀었단 말이야. 얘는 제외하고 얘는 뭐 잘 안 나오고. 오케이? 얘 했어 안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뭐 구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기 할 줄 알지? 네. 종이 할 수 있겠냐? 네. 그 다음 x분의 x분의 1이 주어져 있을 때 3승 더하기 3승 구하기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야? 그놈들 더하라고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식 생김새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개 먼저 쓰고 요 두 개 따로 쓰고 그렇게 분할을 해줬더니 쟤 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두 개 더하라는 얘기구나. 위에 있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두 개 그냥 더하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알았어? 그 다음 이게 한덩이 업그레이드 했어. 개수가 그냥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 그래도 결국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의 형태를 봤을 때 이거 두 개 따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누구? 삼승을 따로 묶어서 따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론이 뭐가 돼?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어져 있을 때 누구 구하기? 3승 더하기 3승 제곱 더하기 제곱 그냥 대입. 요 세 개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맞아? 네. 그럼 지금 문제는 하나는 더 뭐야? 이게 주어진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똑같은 얘기고 결국에는 뭐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 맞아? 네. 그 식을 양변을 뭘로 나눠서 x를 나눠가지고 풀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알았어요? 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이걸 보지 말고 여기 주어져 있는 거 봐. 얘만 봤을 때 분명히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니까 x 빼기 x분의 1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마이너스 부호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와 x분의 1 가지고 더하든 빼든 그 녀석이 나와 있으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방금 위에 것처럼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거 x나 x분의 1의 합 또는 차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 분명히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냐? 네. 맞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자? x와 x분의 1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양변으로 뭘로? x로 나눠준 거야. 그럼 이 x제곱은 x가 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놈을 넘겨주면은 2가 된다고요. 알겠어? 그렇게 해서 x-x분의 1의 값을 구했으니 그거 가지고 삼승공식 이용해서 얘 구하고 제곱공식 이용해서 얘 구하고 그냥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 네. 그럼 지금 문제로 다시 돌아가봐. 몇 번? 38번 문제로. 주어지는 게 조금 다르지? 네. 방금 내가 설명한 조금 다르지? 그래도 결국에는 뭐야 이거는? 결국에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방금 저걸 구하기 위한 식처럼 어떻게 해석을 하자? 3승은 3승끼리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제곱은 제곱끼리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1승은 1승끼리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따로 놓고 생각하면 결국에 너희들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필요하잖아. 네. 맞냐? 그게 필요하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달라고.
알았어? 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주면 x제곱은 x가 되었고 이 플러스 1은 x분의 1이 되는데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됐지. 네. 그럼 우변에 있는 얘는 뭐겠어? 2가 되겠지. 왜? 2x를 x로 나눴으니까. 알겠어? 그럼 결국 저게 내가 푼 문제랑 똑같아 달라. 똑같아. 그 이하 과정은 똑같겠지. 얘를 알고 있을 때 이거 구하기, 이거 구하기, 이거 구하기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때 필요한 공식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알았어? 이게 38번 문제 푸는 방법이야. 자, 거기에다가 38번 문제에다가 뭐 이거 전부 다 좀 써놔요.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특히 요 세 번째, 네 번째 거. 알았어? 네. 그거를 아주 조금 응용시킨 게 38번이고 마지막 거. 아주 조금 응용시킨 게 지금 저 문제고 실제 너희들이 자주 만나는 건 이 세 번째, 네 번째 거 자주 만날 거니까. 알았어? 네. 한결이 다 썼어? 이렇게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식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이 단원이 뭐야? 고등수학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될 거야. 알았어? 네. 여기 다 됐어? 네. 한 종이 다 썼어? 네. 자, 42번 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네가 위에 39번, 40번, 41번은 다 잘 풀었어? 한결이 네. 다 풀었어?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종욱이 근데 4제곱을 모르는 풀었어요. 다 풀었어. 자, 39번 한번 가보자. 여기에서 너네가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되나? 자, 필요한 공식 한번 불러봐. 그거 전체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 가로치고 A. 그거보다 먼저, 그게 왜 먼저 나오지? 거기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없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야? A 곱하기 B 곱하기 C잖아. 네. 수학 문제는 항상 뭐? 구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했죠. 그럼 구하는 게 A 곱하기 B 곱하기 C야. 방금 너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알겠어? 맞긴 맞아. 중간에 그걸 구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너희들이 접근하는 방향부터 뭔가 풀이를 외우고 있는 거 같잖아. 답지식 풀이란 말이야.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이하 과정을. 맞아? 네. 자, 그럼 지금 너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뭐야? 구하려고 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나 요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공식 딱 하나 있지. 뭐 있어?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에서 3ABC를 빼주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BC-CA 이 공식이 있단 말이야. 네. 물론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에서 순서는 거꾸로 썼어. 인수분해 공식에서 훨씬 많이 쓰여서 나는 이렇게 기억하거든. 아무튼 여기는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AB-BC-C 이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전부 다 플러스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너희들 주어져 있는 거랑 한번 비교해봐. 자, 얘 나와 있네. 얘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인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와 있네.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 나와 있네.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알아 몰라? 모르네. 몰라요. 얘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한결이 너가 말한 거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2를 곱해서 뭐?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요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얘 얼마인데? 4. 그렇지 4 맞냐? 2의 제곱이니까 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6 플러스 2에다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지. 그래야 4가 나오지. 맞아? 그럼 얘가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네. 그러면 이제 저기서 필요한 것들을 싹 다 구했지. 맞아? 네. 얘가 얼마? 방금 구한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6. 얘는 얼마? 2. 얘는 얼마? 8.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구하기 위한 식에서 필요한 것들 다 찾았고 다 대입하면 끝나잖아. 그럼 답은 뭐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8 마이너스 3 A, B, C가 뭔데? 2 곱하기 6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2. 그래서 얼마? 27, 14. 그러면 A, B, C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네. 자, 절대 까먹지 마세요. 수학 문제는 뭘 먼저 보는 거야?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풀이 반응도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치?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봐야 될 거는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인지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처음부터 이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찾아야 돼. 찾았는데 그게 필요 없으면 어쩔 거야? 어이? 맞아 아니요? 맞아요. 맞지?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었어.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찾을 필요 있냐? 없지. 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얘고 이 식을 썼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야? 0이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그냥 0이잖아. 실제로 그런 문제 나온다고. 알았어? 네. 알았어? 그러니까 일단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연습을 항상 해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네. 오케이. 뭔가 본능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0번 같은 거, 41번 같은 거 풀 수 있겠냐? 네. 41번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역시 똑같은 공식이다, 그치? 네. 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니까. 그럼 너희한테 필요한 건 누구? 요거 필요할 거고 요거 필요하겠지. 맞냐? 네. 물론 A, B, C를 X, Y, Z로 바꿔야 돼. 맞아? 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야? 지금 구하려는 거. X제곱 플러스 그렇지. 얘가 궁금한 거야. 얘 없잖아.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는 나와 있네. 제곱은 18 나와 있네. 얘는 또 모르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찾아봐야지 너희들. 네.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녀석 중에 아직 사용 안 한 거 요거다, 그치? 저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지부터 이제부터 접근을 하는 거지. 왜? 내가 이제 방향을 잡았거든. 내가 구해야만 하는 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만 하는 게 뭐뭐인지 정리가 됐거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시작을 해보자. 내가 방금 물결 밑줄 쳐놓은 적어가지고 어떻게 얘네들 두 개를 찾아오도록 할까? 한번 비교해봅시다. 얘가 뭔데요? 통분을 해주면 x, y, z 분의 x, y, y, g, z, x. 그렇지. 그럼 얘가 뭔데? 3. 맞니?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니? 이 녀석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얘 아직까지 못 구했잖아. 왜? 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맞아?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또 더 거쳐가야지. 뭐? 어떻게 찾을까? 방금 39번인가? 거기서 쓰였던 거 뭐? 이해 가지고 뭐 구해와야 돼? 그거 제곱. 아니 뭔 제곱이야? 그래 제곱 그 공식에서 뭘 구하냐고. 이거 구해 오면 되잖아. 네.
그러면 그걸 구했어. 분자가 뭔지 알았어. 그럼 분모가 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네. 너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며 주어져 있는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거야. 알았어?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 전혀 상 난이도 아니야. 알았어? 그냥 주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공식 대입해서 바로바로 답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가야 하기는 하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야. 뭔지 알겠니? 네. 자 처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자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분명히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쓰이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물론 나는 전 문제 풀면서 설명하면서 나온 것 때문에 ABC를 쓰긴 했지만 결국 똑같은 공식이니까 그대로 진행하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려고 할 때 요거 공식 써야지. 그럼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누구이며 나한테 필요한 것은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하는 거지. 맞냐? 네.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 세 개 곱한 거 A, B, C. 그리고 누구?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녀석들. 그걸 찾아와야만 이 문제 풀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서 이 두 개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뭐? 지금 세 번째로 주어져 있는 이 공식이 좀 이상하지? 아직까지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통분이라는 걸 해본 거고 아 분명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두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하나를 얻었어. 근데 각각의 값을 알아 몰라? 모르지? 각각 x, y, z나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를 찾아주면 되는데 둘 다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놨어. 그럼 이거에 관련된 공식을 하나를 더 찾아야지. 그게 뭐야? 아까 했던 거 이거 가지고 이거 찾아오기. 맞니? 이렇게 문제의 흐름을 잡아달라고요. 알았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자 그럼 41번 말고 너희가 질문한 42번 문제는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아까 한결이가 얘기했어. 4승 더하기 4승 더하기 4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승 더하기 4승 더하기 4승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역시 방학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으면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냐면 너네들이 자 기본적인 문제 먼저 하나 만들어줄게. 자 너희들한테 x 더하기 y의 값을 제공을 했어. 오케이? 네. x 곱하기 y 값을 제공을 했어. 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3과 2라고 해보자. 오케이? 암살려고 하지 마. 내가 일부러 시험을 해놨으니까 이 일이긴 한데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네. 자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지. 네. 어떻게 하면 돼? 그 공식. 그러니까 A 공식 제곱 썼어. 플러스 2. 그렇지. 그러면 답은 9 마이너스 4. 그렇지. 5 나온다 그렇지. 맞아? 네. 자 그다음 하나 더 누구? 3승 더하기 3승 구할 수 있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공식을 불러볼까? X 플러스 Y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4X Y. 이거잖아. 네. 네. 이거. 그럼 대입하면 분명히 답 나오겠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번엔 누구? 이거 구할 수 있어. 4승 더하기 4승 공식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못 푸나? 아니요. 너네들이 지금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가지고 두 개 찾아왔잖아. 맞지? 네. 그럼 이 녀석들 가지고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야지. 없는 공식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조합이라는 걸 해서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조합하면 되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제곱하면 거기서 분명히 4승 더하기 4승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가 뭔데? x 4승 더하기 y 4승에다가 2x 제곱 y 제곱을 더한 걸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뭘 빼야지 얘만 남아? 얘를 빼야지. 네. 그럼 빼려고 하는 게 누구야? 2 곱하기 xy의 제곱으로 빼주면 되잖아. 맞나요? 네. 그러면 분명히 답 나올 거야. 맞지? 맞아? 네. 자 하나 더 누구? x 5승 더하기 y의 5승 어떻게 찾아오면 돼? 네. 유리 있거든요. 혹시 교재 가지고 왔어? 네. 일단은 숙제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 교재는 일단 첫 단원에 42번 했는데 자 여기에서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려고 해봐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2.5
2.5 저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3승. 그렇지. 분명히 내가 한 방에 만들지는 못해. 하지만 어떤 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x 3승 더하기 y 3승을 곱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어떤 녀석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 5승 더하기 5승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알잖아. 물론 그거로 딱 나눠 떨어지진 않지. 그것만 딱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위에다가 식을 잠깐 써봐요. x 5승 더하기 y 5승 나오잖아. 맞지? 오케이?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x 5승, 요거 두 개 곱하면 y 5승 나왔어. 그러면 어떤 녀석이 남았는데, 이거 두 개 곱한 녀석, 이거 두 개 곱한 녀석 남아있잖아. 그걸 마저 써줘야지. 뭐가 되는데요? 얘 두 개 곱하면 x 제곱 y의 3승. 맞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요, x 3승 y의 제곱 나온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되는데? x 5승 더하기 y 5승을 써놓으면 거기다가 누구를? x 제곱 y 제곱을 곱하면 누구누구 묶여 들어가는데요. x 플러스 y가 묶여 들어가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누구? 5승 더하기 5승을 구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봐. 얘네를 반대로 이항시켜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서 요거 쓰고 있는 거야 그대로. x 3승 더하기 y의 3승을 곱한 다음 누구? 얘가 반대로 넘어갔어. 마이너스로 넘어갔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로 어떻게 되면 되는데? 뒤에 그대로 빼주면 되잖아. 근데 얘를 x 곱하기 y의 제곱이라고 쓰고 거기다 x 플러스 y를 곱하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 처음에 내가 구해놨었지? 3승 더하기 3승 두 번째로 구해놨었지? 그 다음에 요 녀석 x 곱하기 y의 제곱이니까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던 녀석 가지고 분명히 제곱해서 구하면 되지? 얘도 주어져 있던 녀석.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분명히 지금 이 42번 문제랑은 별개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녀석? x 더하기 y가 주어져 있어. x 곱하기 y가 주어져 있을 때 누구 구하기 첫 번째? 제일 기본 제곱 더하기 y 제곱 구하는 거 분명히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그치? 이 두 개 주어져 있는 거 맞나요? 네. 자, 두 번째 3승 더하기 3승도 분명히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공식 이용하면 돼요. 유리 공식 외워서 왔어? 알았어. 좀 이따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아무튼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만약에 x 4승 더하기 y 4승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이 없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 와야지 직접.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걸 만들고 나서의 공식을 전에 이제 첨삭 때 진행해보다 보니까 이제 고3까지 수능까지 공부했던 선생님은 이제 외워가지고 풀고 계시던데 뭐 외워서 풀어도 좋고 안 외워도 좋고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암산으로 만들어 버려도 좋은데 일단 그 외워서 풀거나 바로바로 떠올리기 전에 일단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4승 더하기 4승은 분명 어디서 나오겠구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제곱해주면 분명히 4승 더하기 4승이 나오겠구나. 이거 왜 이래? y 4승이 나오겠구나.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는데 더하기 2x 제곱 y 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맞나요? 네. 그럼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 내가 구하려고 하는 4승 더하기 4승이 나와있지. 그럼 얘만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너희들이 흐름을 잡아줘야 돼. 알았어? 하나 더 해보자. 누구? x의 5승 더하기 y의 5승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만들어서 너희들이 조합을 해와야 된다고. 알았어? 네. 그러면 바로 뭐가 필요한지 바로 알겠니? 2승 더하기 2승과 3승 더하기 3승을 곱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누가 나온다? 5승 더하기 5승이 나온다라는 사실까지만 알면 돼. 알았어?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데요? x의 5승 더하기 y의 5승이 나오면서 동시에 누가 나와요? x 제곱의 y 3승 더하기 x 3승 곱하기 y의 제곱이 나옵니다. 까지만 알면 된다고. 여기에 분명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들어있지. 위에 것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캐치를 해와야지. 그럼 지금 문제 다시 올라가자. 42번 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주어져 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를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거 먼저 살펴보라고 했지.
A 사승 더하기 B 사승 더하기 C 사승을 만들어 보래. 만들어 보래. 제 분명히 들어있는 공식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얘를 만들까를 고민을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분명히 얘를 뭐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올 거야? 4승 더하기 4승 더하기 4승 나올 거거든. 거기에서 뭐만 있으면 더하기 2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그렇지 2B제곱 C제곱 더하기 2C제곱 A제곱 여기에서 분명히 저 4승 더하기 4승 더하기 4승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누구? 얘는 알고 있으니 얘가 필요하지. 이렇게 흘러가야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을 또 하나 또 떠올려 보는 거야. 어디서 나오겠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제곱해주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얘가 튀어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뒤에 붙어있는 놈은 누군데? 플러스 2에다가 이 두 개 A곱 A, B 제곱 C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이 두 개 A곱 A, B, C 제곱 맞아요? 네. 그 다음 맞네 C 제곱 그 다음에 요 두 개 A곱 A 제곱 B, C다 그치? 그러면 그게 플러스 2에다가 A 제곱 B, C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뭐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 A, B, C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지. 맞지? 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 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또 필요하지. 그럼 또 얘를 찾으러 또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네. 대략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하 과정은 생략을 할게. 알았어? 오케이? 자, 일단 너희들이 4승 더하기 4승 더하기 4승을 만났어. 그 녀석을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을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뭐 얘도 모르네. 그럼 얘를 또 찾아와야만 얘가 나오지. 맞지?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만들어줄까? 요 녀석을 제곱했을 때 분명히 얘가 등장을 하거든.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오면 되는데? 요 두 개 가지고 바로 만들어 올 수 있으니 얘는 좌변은 해결됐어. 근데 우변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 누구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만들지? 요렇게 바꿔주면은 아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 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필요하네. 그 녀석은 또 어떻게 찾아오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뭔지 알겠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이하 과정 생각할게. 알았어? 네.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적용하는 거지. 자 일단 요 밑에 이하 과정 잠깐 일단 생각해놓고 일단 숙제풀이 마무리하고 잠깐 쉬면서 유리랑 얘기 좀 할게요. 자, 뒤에 48번 문제 풀러 넘어가 보자. 48번 문제는 분명히 조립제법을 이용한 건데 야, 지금 이게 질문이라고? 45번 질문한 것 같은데. 48번은 그치 질문이 나오면 이상하지 않냐? 네. 저 45번 했어요. 48번 할 리가 없네. 이거 쉬운데. 그니까. 자, 45번 그렇지. 요거는 중요하지. 요거는 중요하지. 너네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니까. 45번은 내가 지난번에 별표 치라고 한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설명 안 했냐? 네. 안 했다고? 안 했어? 했나? 한 거 같은데? 왜 난 한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자,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누세요?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을 구하고요.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오늘 내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 배우고 나면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할 거야. 각각 쓰이는 용도. 근데 지금 문제 일단 풀 수는 있지. 정리는 아직까지 안 해줬어 내가. 근데 방학 때는 해줬고 뭐? 몫과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뭘 사용해야 돼요? 직접 나눗셈을 하거나 또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쓰면은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거야. 네. 맞지? 자, 지금 뭐예요?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분명히 나눗셈을 직접 하거나 또는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때? fx라는 식 알아 몰라? 모르죠? 네. 그렇다고 몫이라도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나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눗셈을 하거나 조립제법 쓸 수 있니? 없어요. 쓸 수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는 나눗셈의 관계식과 관련이 된 거지.
어떤 거? fx라고 하는 식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x-3분의 2로 나눠주게 되면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플러스 r. 나머지는 r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역시 오늘 정리를 할 텐데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어. 이 식은 무슨 식? 항등식. 물론 지난 시간에 내가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겠지만 항등식을 안 배운 상황에서는 일단 너희들은 뭐라고 하면 돼? 좌변과 우변은 맞다. 똑같은 식.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어떻게 하래? fx라는 식을 똑같은 fx를 누구로 나눠보세요. 그때 3x-2로 나눌 거래. 그때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보래.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식, 좌변에 있는 fx 두 식 똑같잖아. 그러면 오른쪽 우변에 있는 이 두 식도 완전히 똑같겠죠. 이 식과 이 식.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우변을 가지고 밑에 거를 만들려고 해봐. 뭐가 필요해? 어떤 숫자 하나가 필요해? K. 아 R. R. 저걸 없애주면 되잖아. R 말고 너네가 지금 좀 깔끔하게 보이는 녀석 누구야? 얘 먼저 보이지 않니? 네. 얘가 얘로 바뀌었잖아. 뭐가 필요해? 어떤 숫자 하나가 필요해? 3이요. 3이요. 3이 곱해지면 네. 분명히 3x-2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내 마음대로 우변을 내 마음대로 3 곱해버리면 돼. 원래 수와 또는 원래 식과 다른 녀석이 됐다, 그치? 그러면 저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나눠줘야만 원래 식과 똑같은 거지. 그 3분의 1은 누가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QX가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식 완전히 똑같은 거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여기에 뒤에 있는 R 변화 없었네. 그러면 여기에 R 그냥 써주면 답은 뭐예요? 몫은 3분의 1 QX고요. 나머지는 R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 그리고 이 문제가 조립제법의 문제에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거 분명히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을 텐데 안 했나? 아무튼 조립제법에서 응용 문제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 하나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기억이 나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진행하고 자, 뭐냐면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다항식이란 걸 먼저 앞에서 배웠어요. 자, 다항식이 뭐야? 항이 여러 개.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식. 맞지?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 2x 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뭐 해볼까?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런 녀석을 우리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너희들 등식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요? 네. 등식이 뭐야? 등호가 있는. 그렇지, 등호가 있는 식. 방금 위에 우리 뭐 배웠어? 바로 직전에 다항식 배웠지? 그 다항식에다가 누구만 딱 하나 붙여주면 등호만 붙여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식에는 같다, 등호가 붙는다고 끝이 아니라 오른쪽에도 뭔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 수가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식이 붙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0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녀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런 등식 중에서 어떤 녀석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하나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너희들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는 해봤어 이미. 맞나요? 인수분해도 했었고 하면서 그때 방정식 해봤고 그리고 하나가 누구야? 항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자, 방정식과 항등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억나나요? 배웠던 애들? 항등식은 네. 뭘 넣어도 같고. 네.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아, 결과가 달라. 그렇지. 잠깐만 다시 뭐라고?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뭐라고?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응.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 항등식은 어. 식이 같아서 어. 뭘 그렇지. 넣어도 똑같아. 그렇지. 자, 방정식이 뭐냐면 x나 y 값, 뭐 아무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어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 맞나요? 네.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성립해요. 2를 넣어줘도 성립해요. 근데 3을 넣어주면 성립 안 해요. 그런 녀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항등식은 뭐야? x의 값에 상관없이 어떤 녀석?
참이 있네. 항상 참이 되는 거. 그렇지. 오케이? 네. 그런 녀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줘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불러줘요. 알았나요? 자, 그럼 너네가 지난번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은 뭐야?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값을 뭐라고 불러주지? 근 또는 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 2차 방정식이라고. 왜? 뭐 임마? 전 뒷동동이 생각나. 조용히 해 임마. 자, 여기는 어떻게 해줘? 인수분해 해주면 x는 뭐예요? 1 또는 2분의 1 이렇게 답을 찾는다. 그렇지? 맞나? 맞죠? 맞죠? 요게 바로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x는 1과 2분의 1이구나. 그 녀석이 바로 근이 되는구나. 방정식의 근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항등식은 어떤 녀석? 항등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 2x 더하기 그렇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2x 더하기 5x 3x가 5x입니다. 이건 내가 아마 특강 때 예를 들었을 거야. 2x 더하기 3x는 5x입니다. 라는 식에다가 x에 1 넣어봐. 좌변은 2 더하기 3이니까 5. 우변도 5. 2 넣어봐. 4 더하기 6은 10. 성립한다 그치? 네. 3 넣어봐. 3 넣어주면 6 더하기 9. 15다 그치? 우변도 15.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녀석. 그런 녀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줘요. 알겠어요? 그게 그래서 몇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항등식. 등식에 포함된 문제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게 바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항등식의 성질로 들어가 보자. 항등식이 뭔지는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럼 너희들은 거기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군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성질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0입니다 라는 항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고 했지. 네.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x에 얼마 넣어보자. 제일 단순한 수 누구 있어? 0 넣어봐. 어때? b는 0입니다 라는 식 나오지? 네. 자, 항등식이라고 했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뭐라고 해보자?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x에 0 넣어주면은 성립한다고 했지? x에 0 넣었더니 b는 0이 나왔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얼마? 0이에요. 왜? b는 0이 나왔으니까. 그럼 두 번째 x에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역시 성립해야만 하죠. 항등식이니까. 네. 1 넣어봐. 뭐가 돼? a 마이너스 플러스 b는 0 나오는 거지. 근데 b가 뭐라 했어 방금? 0이라고 했지.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0이 되어요. 그렇게 a와 b의 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x 더하기 b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x가 어때? 0을 넣어주면 성립해야 되지. 맞죠? 그럼 x에다 0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c는 0이라는 식이 나온다. 그렇지? 얘가 성립해야만 해. 따라서 c는 얼마? 0입니다. 맞죠? c가 0이 나온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x에다가 내가 다른 값을 넣어줘도 성립해야만 한다. 그렇죠? x 얼마 넣어볼까? 1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데 c는 0이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만 뭐가 나와주면 돼요? 0 나와주면 돼요. a, b에 대한 식 하나 얻었네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x의 값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뭐가 돼요? a.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맞음? 그 다음 세 번째 c는 사라지니까 결국 뭐야? a-b가 0이라는 식 나오지. 그러면 이 두 개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a, b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찾아주면 a가 0이고 b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a와 b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항등식을 풀어주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항등식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시키는 거고, 실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자, 얘를 다르게 한번 얘기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ax 플러스 b가 0입니다.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분명 a와 b가 0이라고 했지. 자, 실제 너희들 풀이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다르게 생기면 항상 똑같을 수 있니? 없죠? 맞죠?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같아져야 돼. 그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의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양변이 같은 식이 된다라는 이게 포인트고, 내가 12월 달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만 그냥 풀고 끝냈을 거야. 맞지? 겨울방학 때는 내가 조금 다르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양변이 같은 식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포인트라고. 그리고 이 식으로 다시 돌아와요. 얘가 항등식이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완전히 똑같아져야 돼. 그러면 우변이 지금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으니 이 말은 0 곱하기 x와 0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얼마여야 해요? 0이어야 하죠. 왜? x의 개수들은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 상수항 두 개는 같아져야 하니까 b도 0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항등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방금 요구했던 거 한번 가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 그게 0이래.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 우변에 0밖에 없어. 그 말은 x제곱의 개수가 0이고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니까 답은 뭐가 돼? a가 0, b도 0, c도 0입니다 라는 요런 식의 풀이가 나오는 거지. 뭔지 알겠어? 자, 하나 더 해보자. ax 더하기 b가 있고 우변에는 a의 프라임의 x 더하기 b의 프라임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이 녀석이 뭐래요? 역시 이번에도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방금 내가 뭐라 했어? 항등식은 양변이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x의 개수들이 어때야 돼? 같아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 A a''이 되는 거. 그 다음 누구? b는? B'. 그렇지. b와 b'은 같아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하나 섞어보면은 동류항의 개수들은 어떻게 됩니다? 같아져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의 x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이 되어요. 근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역시 2창의 개수 똑같아야 되지. 1창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의 개수도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요? a와 a'은 같습니다. b와 b'도 같습니다. c와 c'도 같아져야만 해요. 이게 바로 항등식의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방금 내가 얘기한 게 그래서 몇 번에 있냐면 20페이지에 괄호 2번 봐봐. 20페이지에 제일 위에 20페이지 제일 위에 2-1 항등식의 뜻과 성질 하면서 이번에 항등식의 성질 보여요? 네.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내가. 뭔지 알겠어? 그 중에 1번, 2번에 대한 얘기 한 거야. 결국 항등식이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양변이 같아져야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항등식입니다 라고 하면 양변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 식이 이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이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맞아요? 근데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 다음 식은 항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네. 그게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방금 너희가 봤던 거 밑에 참고하면서 초록 색깔로 써져 있는 거 보여? 네. 어? 저제 건데. 아, 너 거야? 너가 내린 거야? 자, 참고하면서 나와 있는 거 보여?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별표 좀 쳐놔요. 자, 눈으로 익혀봅시다. 다음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 오케이? 자, 1번 하나 볼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오케이?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어? 모든 x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1번은 항등식의 정의 자체를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맞나요? 네. 그 다음 2번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자, 수학에서 나오는 임의의 라는 단어는 있잖아. 너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너희가 알고 있는 진짜 임의의 뭐야? 랜덤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 수학에서도.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임의의 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모든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야.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야? 모든으로 설명하느냐 임의의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렇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라는 단어에는 모든 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거 봐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모든 x를 넣어봤을 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2번으로 표현된 것도 역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알겠나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x 값이 어떻든지 내가 x의 값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역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고 4번은 뭔가 한글의 재미라 해야 되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거 그냥 말 그대로다, 그렇지? 맞지?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의 표현을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익혀놔. 요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구나. 즉 항등식이구나 라는 것만 너희들이 알아주면 돼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등식이라는 걸 이제 뭔지 알았고 항등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았으니 그럼 이제 항등식을 실제로 풀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자, 항등식을 표현하는 다시 항등식 문제에서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정계수가 뭘까? 미정계수. 그렇지. 계수는 계수인데 정해지지 않은 계수.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예요. 여기에서 a와 b 같은 거. x의 계수인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 얘는 우변에서의 상수항인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 이런 녀석을 정해지지 않은 계수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라고 불러주고요.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그냥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미정계수법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다. 또는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계수 비교법.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 자, 요 계수 비교법이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자, 뭐야? 말 그대로 양변에 있는 녀석들이 계수를 비교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게 바로 이 계수 비교법이에요. 답은 뭐예요? A는 얼마? 2. B는 얼마? 3. 이렇게 계수를 직접 비교해서 찾아주는 방법. 그게 계수 비교법이야. 알았지? 그때 동류형의 계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서 일부 몇몇 문제들의 경우에 수치 대입법을 쓰면 계수 비교법보다 훨씬 단순하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3차식이 됐건 4차식이 됐건 만약에 좌변도 우변도 모두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2x의 3승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은 뭐라고 해볼까? bx의 3승 더하기 다시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해봐.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래. 그럼 a는 얼마죠? a는 이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a는 얼마? 4가 돼요. 두 번째 b는요? 2가 되어요. 그 다음에 c는요? 1차이 계수니까 3이 되어요. d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7. 각각의 동류항의 계수들만 비교하면 된다, 그렇지? 이게 바로 계수 비교법이에요. 전개되어 있으면 3차식이 됐건 10차식이 됐건 무조건 계수 비교법을 쓰면 돼. 근데 어떤 경우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좀 일부 희한하게 묶여져 있는 형태. 묶여져 있는 형태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게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줘야 되는 거야. 뭐냐면 자, a에 x-1 더하기 b에 x-2 그게 뭐예요? 3x 플러스 4라고 해보자. 자, 여기 있는 거 얘가 바로 항등식이에요. 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돼? 계수 비교법을 쓰려고 하면 일단 좌변 어때? 동류항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렇지? 그래서 좌변을 어떤 형태로 바꿔주면 ax-a 더하기 bx-2b. 그럼 동류항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의 x-a-2b 그게 3x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어떤 식?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x의 계수니까 얘가 3이 되면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뭐예요? 상수항이니까 이 상수항 4랑 같아지면 돼요.
이 두 개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분명히 풀 수 있다,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개수 비교법은 뭐야? 그냥 가장 기본 풀이가 된다고 했어. 못 푸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전개하는 과정이 매우 귀찮아져. 만약에 이게 1차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2개쯤 곱해졌다고 해봐. 또 3개쯤 곱해졌다고 해봐. 4개쯤 곱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거 전개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야. 귀찮을 거야.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얘가 항등식입니다 라는 그 성질을 말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야. 항등식의 제일 기본 성질 뭐라고 해서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x에다 뭐 넣고 싶어? 0. 0을 왜 넣어? x에다 1을 넣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A 사람. 얘가 사라지잖아. 사라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b가 되지. 우변은 1을 넣었으니 7이 나왔네. 그러면 b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7이 돼요. 자, 두 번째. x에 이번엔 뭘 넣고 싶어? 2를 넣고 싶어. 왜? 얘가 사라지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가 되죠. 우변은 뭐가 돼요? 2를 넣었으니 10. 그러면 말 그대로 a는 10 나왔어. a와 b 둘 다 찾았지. 이게 답이잖아. 언제 수치대입법을 쓰는 건지 알겠어요? 자, 수치대입법이 좀 더 어떤 풀이가 되지? 좀 더 쉬운 풀이가 된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 항상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쉬운 풀이가 있고 기본 풀이가 있으면은 일단 너희들은 쉬운 풀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다, 그렇지? 자, 지금 이 문제 보자마자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오면은 좋고,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개수비교법을 풀면 돼. 얘는 못 푸는 문제는 없어. 알았지? 누구니? 지금 7시 여기 맞을 뻔. 깜짝이야. 선생님 얘 A반. 자, 뭔지 알겠음? 자, 기본 풀이가 있고 쉬운 풀이가 있으면 일단 쉬운 풀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돼. 좀 이따가 뒤에 있는 다양한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자, 항등식을 푼다. 자, 근데 항등식이 만들어지도록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미정계수를 찾으세요. A를 찾으세요. B를 찾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는 크게 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자. 알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바로 풀러 들어가 볼게요. 나머지 정리는 일단 패스. 자, 그래서 오늘은 유형 1번부터 6번까지만 내가 나갈 거야. 알았지? 유형 문제는 그렇지. 자, 뒤에 유형 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항등식과 개수 비교법. 까비. 뭐? 알았어, 좀 더 나갈게. 많이 나가고 싶구나. 숙제를. 자, 한번 보자. 102번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은 어떻죠? 같대요. 뭐래? x 4승 마이너스 2ax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합니다. 맞죠? 네. 자, 여기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해보래요. 맞죠?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이건 진짜 기본이지. 왜? 등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그냥 항등식입니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라는 명칭을 바로 줬잖아. 그러면 양변을 뭐 하면 돼? 똑같은 식이 되도록 식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지. 양변은 뭐 할까요?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두 개 곱해주면 x의 4승, 이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 두 개 곱해주면 3x의 제곱, 상수항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즉 좌변은 x 4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과 비교해보자. x 4승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a는 얼마죠? a는 얼마죠? 또는 마이너스 2a는 얼마죠? 1이죠. 왜? 2차의 개수니까. 맞지? 네. 그 다음 저 b는 뭐야?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2a는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찾아놓으면 이 문제 답은 뭐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답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 양변이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구나.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보자. 103번 문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 역시 뭐 하면 돼요? 좌변을 전개해가지고 동면끼리 비교하면 되겠구나. x라는 항,
y라는 항의 계수끼리 비교해주면 답은 나올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항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요. 이번엔 누구? 10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좌변 몇 차식? x에 대한 2차식이다, 그치? 요거 전개하면 분명히 2차식 나올 거 아니야? 얘는 1차식이고. 그럼 좌변은 분명히 2차식. 우변도 몇 차식? 2차식이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개해가지고 계수비교법 쓰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알겠죠? 계수비교법은 못 푸는 문제 없다고 했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 x에다가 뭘 넣고 싶어? 1 넣어봐. 그러면 첫 번째 x에 1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는 분명히 얘 때문에 사라지겠지. 두 번째 얘도 x-1에다가 x에 1을 넣어주면 역시 사라지잖아. 0이 되면서. 그럼 누구만 남아? 좌변은 c만 남고 우변은 2네. 그럼 c의 값이 바로 튀어나왔잖아요. 맞죠?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x에 얼마를 넣어볼까? 2 넣어요. 그렇지. 2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얘 때문에 사라지지. 근데 얘는 사라지지 못했어. 그래서 뭐가 남아? b로 남겠네. c는 방금 내가 2로 찾아놨으니 b에다가 2를 더해주면 우변은 2 넣어주면 얼마 돼요? 5가 돼요. 그러면 b의 값도 3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다, 그치?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뭐 해주면 돼? 내가 넣고 싶은 값 아무거나 하나 더 넣어서 누구를 찾아야 돼? A만 찾으면 끝난다, 그치? B, C는 찾았잖아. 네. 맞지? A만 찾으면 된다. 그럼 X에 얼마 넣어볼까? 그 다음으로 단순한 수 누구 있어? 3이요. 3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근데 얘는 0 넣는다고 뭔가 아주 깔끔해지지는 않을 거야. 차라리 3이 더 쉬울 거야. 왜? 양수니까. 0은 넣어버리면 음수 되잖아. 음수. 귀찮아지겠지. 그래서 X에다 이번에 뭘 넣어보자? 3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사라지는 녀석은 없다, 그치? 네. 근데 얘는 뭐가 돼? 3 넣어주면 얘는 2, 얘는 1. 2 곱하기 1 곱하기 a니까 2a. 맞죠? 두 번째, 얘는 뭐가 돼? 3 넣었어. 2b. 근데 b가 3이라고 했으니 플러스 얼마? 6. 그리고 플러스 c. c는 얼마라고 했어? 그렇지, 2. 그럼 우변은 뭐가 돼요? x에 3 넣어주면 9 더하기 1이니까 10. 그러면 2a는 얼마가 나오는데? 2요. 맞지? 6 더하기가 8이니까. 그러면 a는 얼마죠? 1이요. 그렇게 a와 b와 c를 모두 찾았으니 답 나오겠지. 뭐 하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정리해도 분명히 답은 나와. 근데 그거보다 얘가 훨씬 단순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뭐 방학 때 나랑 했던 애들은 그 내용을 봤을 거고 뭐 안 했다고 해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미정계수 A, B, C를 찾으래. 맞지? 자, 미정계수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첫 단계 뭘 확인한다? 수치 대입법을 쓰면 어때? 간편한 형태인지 간편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어? 판단을 해줘서 만약에 간편할 것 같아. 지금처럼 1 넣으면 오케이 다 사라지고 C만 남는군. 2 넣어주면 C는 남아있으니 B만 남으니까 B 구할 수 있겠군. 그 다음에 아무거나 다 넣어주면 하나만 더 넣어주면 A도 찾을 수 있겠군. 이렇게 흐름이 잡히는 형태라면 너희들 뭐 수치 대입법 쓰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하면 돼? 계수 비교법 쓰면 돼요. 알았죠? 처음부터 무조건 계수 비교법 쓰려고 덤비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수치 대입법이 훨씬 단순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알겠음? 알았음?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누구로 넘어가 보자? 다음 문제. 유형 3번으로 가보자. 자, 근데 요거는 유형 3번은 설명을 하기 앞서서 지금 유형 3번의 제목 봐봐. 뭐라 써져 있어? 엄마이가 그렇지? 누구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제가 바로 뭐의 정의야? 항등식의 정의다,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알아뒀으면 하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K가 들어오면 무슨 항등식?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 만약에 여기에 누가 들어오면 X가 들어오면 X에 대한 항등식. 만약에 X와 Y가 모두 들어왔으면 X와 Y 모두 다 그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주느냐? 만약에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서 얘가 말하는 게 뭐지?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지. 맞죠? 그러면 X가 있는 녀석과 X가 없는 녀석의 형태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 X, Y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의 둘 다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가 있는 녀석, Y가 있는 녀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녀석의 형태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이런 형태도 있다. 어떤 형태? x가 있기는 있는데 제곱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x만 있는 1차식도 있을 수 있고 상수항이 있을 수 있어. 알았어요? 이렇게 아무튼 x에 대한 동류항의 형태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문제 알겠어? 자, 뒤에 있는 문제 넘어가 보자. 몇 번? 108번. 자, 어떤 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x도 보이고 y도 보이고 k도 보여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포인트가 어디로 맞춰질까? K.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저 문장을 보고 이 식은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식을 어떻게 정리해줘야 돼? K가 문자야. K에 대해서. 그러니까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X와 Y가 보인다고 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래서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쪼개줘야 돼. 그러면 K가 있는 녀석은 누구누구예요? 얘랑 얘예요. 그러면 뭐가 묶여 들어가지? X제곱 마이너스 4 묶여 들어가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K가 없는 녀석은 누구누구? 요거 두 개. 그러면 2y제곱 마이너스 18. 이게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이제 성립해야 돼. 양변이 K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해. 근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도 0이지. 맞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x제곱이 얼마요? 4요. 그럼 x가 가능한 건 누구누구?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맞지? 두 번째 얘가 0이요. 그러면은 y제곱이 얼마? 9라는 얘기니까 y가 가능한 건 누구?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3이 나온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있는 x 중에서 여기에 있는 y 중에서 더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뭐랑 뭘 더하면 돼? 양수랑 양수. 그렇지, 양수랑 양수. 2와 3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3이래.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최소값을 찾으려 했다면 답은? 마이너스.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여기 있는데요, 108번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너희들이 2차 방정식까지 배울 거야. 그게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갈 거야. 그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로 바뀌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충분히 잘 연결해봐. K 값에 관계없이구나. 그러면은 K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았죠?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좀 넘어갈게요. 몇 번? 111번으로 가보자. 자, 어떠한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자,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y의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아무튼 나와 있대. 근데 뭐래?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문자들에 대한 항식? x, y.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x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y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x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y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 2차항, 1차항. 1차항이 근데 두 개가 됐지. 그러면은 x에 대해서 어떻게? 2차항을 일단 나눠주고 x에 대한 1차항 두 개 묶어줘야 되겠네. 맞니? 그 다음 y는 지 혼자 있고 지 혼자 있네. 오케이, 얘네들 그냥 써주면 되겠다. 그치? by 제곱 마이너스 y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 마이너스 1 그게 뭐래요? 0이에요. 이제 좌변 우변 비교를 해보자.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요? 뭔가 비교하기 되게 힘들지 않니? 왜? 우변에 이 창이 없으니 a는 0이면 될 것 같아. 우변에 x에 대해 1창이 없으니 a가 0이면 c도 0이 되면 될 것 같아. 그럼 사라지거든? 그럼 뭐? 우변에 2창이 없으니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누가? b가. 근데 누구 남았어? 개수가 없는 얘들이 남아버렸잖아.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니? 아니지. 뭔가 지금 너희들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문제를 다시 보세요. 너희가 놓친 게 있어. 내가 지금 놓친 게 있어. 뭘 하나 놓쳤지?
제일 처음에 뭐라 써져 있어? 무엇인가를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자, 그냥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는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처음에 저 식을 이 항등식에다가 섞어놔야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섞어줘요? 저 식을 y는 x 플러스 1로 바꿔봐. 그러면 이 식에서의 y들은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리면 돼? x 플러스 1로 바꿔버리면 되거든. 알겠어요? 자, 처음에 무엇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식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식, 뭐 항등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식을 어떻게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ax 제곱 일단 그대로 있으세요. 2ax도 그대로 있고, 자, b에 y 제곱이 등장했네. y 대신에 누구로 바꿔달라고? x 플러스 1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y 제곱이었으니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네. 그 다음 하나 더. 마이너스 cx는 일단 가만히 있으시고요.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게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류항 정리하는 거예요.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지? 좌변에 분명히 x에 대한 2창 나오겠네. 그 x에 대한 2창 동류항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얘는 b x제곱이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 x에 대한 몇 창? x에 대한 몇 창? 1창 찾으러 가볼까? 오케이? 네. 자, x에 대한 1창 여기 하나 나오네요. 계수 얼마예요? 2a. 여기에서도 x에 대한 1창 나온다 그치? 여기에서 2x 거기에 b를 곱할 거니까 2bx 2b.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그리고 이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요렇게 x의 1창이 만들어진다 그치? 맞나요? 그 다음 이제 누구 남았어? x라는 문자에 대한 상수항. x가 없는 녀석. 누구? 여기에서 b,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그게 이제 0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누구부터 시작해볼까? 요 녀석 우변에 x에 대한 2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면 되죠? 0이면 돼요. 두 번째 x에 대한 1창 우변에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면 저 녀석도 0이 되면 돼, 그치? 네. 근데 요 개수가 a 플러스 b가 0이면 이 녀석도 0이 되니까 사라진다, 그치? 그럼 결국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그게 뭐면 돼? 0이면 돼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c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c의 값 먼저 하나 찾았네. 자, 그 다음 누구? 상수항 남았다, 그치? 상수항 가보자. 어떻게 되는데? b 마이너스 2. 우변에 상수항 있어 없어? 없다 그치? 0 하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얘도 0. 그러면 b는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a는 얼마가 되죠? 더해서 b랑 더해서 0이 되라고 했으니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a, b, c의 값 모두 다 찾아주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나온 거지. 세 개 다 더하는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1번은 얼마?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중요하다는 거 앞에 있는 문제에서 강조했고, 그때 어떠한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상한 식이 하나 등장했으면 이 식을 어떻게 적당하게 변형해서 내가 항등식으로 풀고자 하는 식을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바꿔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112번 같은 거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어떻게 해주면 돼요? 112요? 응. 네. 아니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저걸 넣어요. 분명히 대입해야 되잖아. 대입하기 위한 형태. x는 1-2y. 이제 이 식이 x 자리에 1-2y 대입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럼 y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뀌겠지? 그럼 개수 2개 0 됩니다 하면 a, b 값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0이 아니라 오른쪽에 상수항 15 있는. 아무튼 상수항은 15. y 1차는 개수가 0입니다. 해주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114번.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뭐 복잡한 식에서의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복잡한 식에서의 뭐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항등식의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자, 뭐냐면
어떤 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항등식입니다라는 사실만 알아오면 돼. 지금 저 표현을 보고 항등식이구나라는 사실은 알겠어요? 네. 어떤 등식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말을 보고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 거 알겠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어때? 우변이 똑같습니다. 알겠음?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 x 플러스 1, 이 문제랑 떠나서 지금 2번 단원 말고 그냥 상식 테스트. x 더하기 1의 5승의 전개식에서, 이거 사실 지난 단원의 문제인데, 모든 개수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이 문제를 바꿔보자. 답은 얼마일까? 46 왜 46이야? 어디 있어? 일단 15 답은 2의 15승이에요. 자, 뭐냐면 얘를 전개해보라고 했지. 자, x 플러스 1에 15승을 전개했다고 치자. 1차식을 15승을 해버리게 되면 몇 차식이 돼? 15차식이 되겠지. 네. 근데 x의 15승의 경우에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해보자. 그 개수를 내가 15라고 해볼게. a15. 그 다음에는 몇 창이 있겠어? 14창이 있겠지. 네. 걔를 a의 14라고 해볼게.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일단 어디 1창도 있겠지. 그 개수를 내가 a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있겠지. 뭐 물론 1이겠지만 그 녀석을 내가 a0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모든 개수의 합을 물어보는 건 뭐 물어보는 거야? a15 더하기 14 더하기 13 더하기 a1 더하기 a0 다 더하세요지. 자, 우변에서 자 이식만 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a15 더하기 a14 더하기 a13 더하기 a0까지 만들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얘가 x들이 사라질까? x에 1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변이 뭐가 돼? a15 더하기 a14 더하기 어디까지? a1 더하기 a0 되죠. 그게 바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지. 그러면 이 식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 전개했으니 두 식은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지. 그럼 여기에 x에 1을 넣고 싶으면 여기도 1 넣어주면 되지. 여기에 1 넣었어. 얼마 나와? 2의 15승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답은 2의 15승 나오는 거야. 문제 알겠어? 그럼 지금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출발한 건 아니야. 이 식의 전개식이라는 얘기는 없어. 근데 어떤 거? 두 개가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는 얘도 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구하라는 게 조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A1, A2, 응? A1, A3, A5 홀수 번째 것들만 더하라는 걸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마지막에 A13, 15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문제를 응용시킨 문제예요. 지난번에 너희들이 숙제를 제대로 해봤다면 이 문제를 그냥 풀어봤어. 거기에서도 이 응용 문제가 나왔어. 지난번에 숙제를 제대로 풀었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 이하 과정은 생략을 해도 되는데 지금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치 한결아? 언제 숙제세요? 아니 오늘 숙제 풀이 한 거. 오늘이요? 아니 앞으로 돌아가봐자 너희는 안 한 거 알아.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이 나와야지. 한결아? 네. 한결아? 앞으로 돌아가지마. 의미 없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의 문제풀이로 다시 돌아간다. 알겠어? 자, 첫 번째 x에 1을 넣어주면 좌변은 뭐가 돼? 2의 15승 나온다, 그치? 맞죠? 우변은 뭐가 됐겠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a의 14 더하기 a의 15까지 나왔을 거야, 맞죠? 자, 여기서 x에 이번에 얼마 나오는데 좋은 게 기억나? x에 얼마 나올까? 0 0 넣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뭐? 마이너스 임마. 이름 방금 넣었잖아. 네.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고 알았지? 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봤어. 그럼 뭐가 되는데? a0는 야 그대로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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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A1 그래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a2 좀 생각을 해보라고. 아 나 이 양반들 진짜 a2의 x의 제곱이잖아. 네. 제곱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아 그렇네요. 자 a2, a0 또는 a4, a6 같이 뭐 짝수 번째 것들은 다 짝수 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든 1을 넣든 무조건 플러스다 그치? 근데 누구? x의 1승 같은 몇 번째 것들 홀수 번째 것들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있잖아. 네. 그래서 홀수 번째 녀석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짝수 번째 것들은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녀석에서 자 이제는 이번엔 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 얘는 0 될 거야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맞죠? 네. 자 여기서 뭐 해보자. 두식을 어떻게 할래? 두식을 어떻게 할래? 연립하고 싶어요. 연립을 할 건데 식이 2개고 미지수가 16개인데 연립이냐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내가 구하려는 걸 잘 봐. 문제 뭐 물어보니? 아 저거 더 하면은 아니. 빼주면 되잖아. 아 그렇네. 더 하면은 어때? 더하면 더 하면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안 되지. 더하라는 게 다. 그렇지. 그럼 빼면은 어떻게 돼? 얘네들이 사라져 주잖아. 땡큐 아니요. 내가 구하려는 홀수 번째 것들만 몇 개씩 남아? 2개씩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홀수 번째 것들만 어때? A1 더하기 A1이니까 2개씩만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 2의 15승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은 답이 뭐예요? 2의 몇 승? 14승. 그런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뭔지 알겠어? 네. 자, 14번 문제 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놔요. 알았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가 보자. 쭉 넘어가서 이건 6번 내가 여기까지 푼다고 했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오늘 또는 숙제 풀이 마지막에 했던 나눗셈의 관계식. 자, 근데 요거는 내가 딱히 얘기 안 하더라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볼까? 또는 너희들은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봐. 또는 겨울 방학으로 돌아가 봐. 오케이?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거 한번 해보자. 뭐 방학 때도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지겹나? 123을 뭘로 나눠볼래? 5로 나눠볼래? 지겨우니까 124로 가자. 오케이? 자, 124를 5로 나눠봅시다. 어떻게 돼요? 5, 2, 10 24를 5, 4, 20 해주면 나머지 4. 그럼 여기에서 초등학교 때 이거를 옆으로 줄줄줄줄 썼던 식 2가지가 있어. 네. 첫 번째 식은 뭐냐면 124를 5로 나누면 몫은 24고요. 나머지는 4예요. 이렇게도 썼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식은 잊으세요. 이건 안 써. 고등학교 넘어오면 이 식은 아예 안 써. 그럼 두 번째 식으로 돌아가 보자. 그게 뭐냐면 124라고 하는 녀석은 5로 나눠주면 몫은 24고요. 나머지가 4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했던 A라고 하는 식은 아파라. A라고 하는 식은 B로 나누면 몫을 Q라고 하면 나머지는 R이에요.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나눗셈의 관계식이거든. 똑같은 식이지? 네. 숫자냐 식이냐의 차이밖에 없어. 근데 뭐가 어찌됐건 얘 우변 다시 계산해봐. 얼마 나와? 124. 124 나오지. 결국 좌변과 우변에 있는 수는 뭐야? 똑같은 수야. 그러면 식의 형태에서도 이 식과 이 식은 무슨 식? 같은 식. 똑같은 식. 그러면 양변이 같은 식이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이 항등식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 한번 보세요. 117번. x에 대한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래요. 그때 누구 찾아볼래요? a, b 찾아볼래요? 내가 처음에 나누려고 했던 그 식을 몰라. 근데 나눗셈 진행할 수 있니? 아니요. 아니죠.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조립제법 쓸 수 있니?
아니죠. 그러면 얘는 누구로?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들어가 볼까? 얘가 뭔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아 몰라? 몫은 몰라. 그치? 맞냐? 몫을 모른다. 그치? 네. 나머지가 근데 뭐래요? 2x 플러스 3, 1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 찾아볼래요? a, b 찾아보세요.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이 나왔고 a, b 찾으래. 나눗셈의 관계식은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 문제인데 잘 모르겠는 미정계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미정계수법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지.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을까? 네. 네. 어떻게요? 저거 그 어연대기예요. 그렇지.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qx가 곱해져 있고 2x 플러스 3이 더해져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야? a, b잖아. 맞지?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누구? qx. 근데 qx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구하고 싶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나는 찾고 싶은 게 누구라 그래서 a, b라고 했으니 이 qx를 구하지 말고 없애버릴 수 있으면 없애면 되잖아. x에 얼마 넣어주면 없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없어지겠죠. 그럼 좌변은 a, b에 대한 어떤 식 나오겠지. 우변은 얘네들 사라지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두 번째 x에 얼마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또 얘는 사라지고 좌변은 a, b에 대한 식 나오고 우변은 5 나오겠다. 그치?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으니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a, b 찾을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이게 바로 계수비교법이 아니라 뭐야? 미정계수법 중에서 어떤 거?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활용 문제 중 하나잖아.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포인트. 뭐?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구나.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항등식이구나.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Q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구나.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누구? 나머지 정리.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네. 왜? 몫을 구하고 싶지 않고 몫을 없애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게 나머지 정리거든. 뭔지 알겠어요? 네.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몇 페이지까지 숙제하고? 6페이지까지 숙제라고 했다 그치? 거기에 있는 거 한번 잘 풀어와 봐요. 알았죠? 네. 유형 6페이지가 아니라 유형 6번.